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평소보다 조금 흥미롭고 아주 이색적인 주제를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조폭 체형으로 체질을 분석한다면 입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 조폭은 있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한국 조폭과 유럽 조폭은 체형부터 확연히 다릅니다. 단순히 문화나 환경 때문이라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체질의 차이, 바로 금양체질 태양인과 모금체질 태음인의 본질적인 차이 때문입니다. 한국의 조폭의 전형적인 외형을 한번 떠올려볼까요? 머리가 크고 눈빛은 강렬하고 날카롭습니다. 목은 굵고 어깨가 딱 벌어져 있고 흉복부와 등, 상체가 아주 튼튼하게 발달해 있죠. 그런데 다리는요, 상체에 비해서 짧고 약한 가분수 체형, 다소 불안정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건 전형적인 금양체질 열태양인의 외형입니다. 이 체질은 팔체질 중에서도 가장 양적 기운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양에 해당하는 머리와 상체가 발달하고 폐가 위치한 상부 역시 아주 튼튼합니다. 그리고 장부 구조도 중요합니다. 강약이 폐, 비위, 신장, 간의 순서로 소화흡수는 잘 되지만 배설은 잘 안 됩니다. 쉽게 말하면 살이 잘 찌는 체질이죠. 또한 기질이 억세고 상체 골격은 크고 살도 잘 붙으니 한국 조폭 스타일과 정말 딱 들어맞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태양 금음체질은 왜 조폭에 드물까요? 같은 태양이라도 금음체질 한태양에는 전혀 다릅니다. 이 체질은 장부 강약이 폐, 신장, 비위, 간의 순서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라서 배설은 잘 되지만 소화흡수 능력은 약하죠. 그래서 대부분 좀 마른 체형입니다. 그 말은 조폭 세계에서 요구되는 덩치, 쉽게 말해 피지컬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살이 붙는 금음체질도 10에서 20% 정도는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체로는 기세나 깡, 교묘함으로 버티는 타입이죠. 이 체질의 조폭은 똑똑한 전략가 느낌일 수 있겠습니다. 태양인 남자 조폭의 하체가 약한 이유입니다. 태양인의 대표적인 약점은 바로 하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의 기운은 상체에 집중되어 있고 음의 기운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다리가 짧거나 가늘거나 기능적으로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한태양인 금음체질은 간이 약해서 근육과 인대 기능이 떨어지고 살도 안 찌니까 하체 힘이 더 약하죠. 실제로 태양인 남자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다리 힘부터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외적으로 하체가 튼실한 좀 굵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태음인과 비교하면 약점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그럼 태음인 조폭은 대체 어떤 체형일까요? 자, 이제 반대편 태음인 남자, 특히 모금체질 열태음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태음인은 음중의 음체질입니다. 그래서 상체보다는 하체가 더 발달하죠. 다리가 굵고 길며 허벅지와 종아리까지 튼튼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하체 중심형 체형입니다. 유럽 조폭들의 외형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한국 조폭과는 다르게 대부분 이 다리가 길고 하체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태음인 체형, 특히 모금체질 열태음인에 해당합니다. 그럼 상체는 약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체가 발달했으면 상체는 좀 왜소하지 않나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태음인 모금체질 남자는 머리도 크고 목도 굵고 어깨도 넓고 상체도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체질은 수렴적이고 강한 음의 기운이 있고 소화 흡수 기능도 뛰어나서 손발과 몸통, 몸의 모든 부위가 전반적으로 굵고 살이 잘 붙는 체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한국 조폭과 비슷해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에너지가 다릅니다. 같은 건장한 체형이라도 분위기는 확연히 다르다는 거죠. 태양인 남자는 말이 많고 빠르며 목소리 톤이 높고 거칠고 눈빛이 날카롭고 행동은 발산적입니다. 반면 태음인 남자 조폭은 좀 과묵하고 말이 느리고 낮게 깔리면서 행동은 좀 굼뜨고 느긋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체형만 보고 체질을 오질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덩치 다 크다고 태양인, 머리 크다고 태양인 이렇게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실제로 금양체질과 모금체질을 정반대로 판단해서 처방이 엉망이 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태음인 중에서 목양체질 한 태음인 조폭은 왜 드물까요? 한 가지 보완해서 말씀드리자면 태음인 남자 중에서도 목양체질 한 태음인은 조폭 스타일이 아닙니다. 장구 강약이 간, 신장, 비위, 폐의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즉 간과 신장은 튼튼한데 비위와 폐가 약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열태음인 모금 체질보다 체격이 좀 작고 비위가 약하니 생각도 많고 또 살도 덜 찌겠죠. 또 폐가 약해서 슬픔도 많습니다. 게다가 음의 기운과 감성이 더해지면 생각하면 할수록 슬퍼지는 체질이 되는 거죠. 우울증이 제일 많은 체질입니다. 이런 성향은 강한 세계에서 버티기 어렵기 때문에 조폭 스타일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 조폭은 상체 발달, 옥션 성격, 말 많고 강한 기세가 특징으로 금양체질 열태양인의 특징과 일치합니다. 반면 유럽 조폭은 다리가 길고 튼튼하고 살이 찌고 체격이 크며 느린 행동과 말투, 묵직한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이는 모금체질 열태음인 특징에 가장 가깝습니다. 이는 한국은 태양인 비율이 높은 민족이고 유럽은 태음인 비율이 더 높은 민족이라는 분석도 가능합니다. 8체질 혁명, 태양인의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책에 이러한 내용이 더 자세히 정리되어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조폭이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통해서 체질화 그리고 태양인과 태음인의 본질적인 차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체질일까요? 주변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체질도 함께 유추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마시고 좋아요와 구독, 공감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